정도 간접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에 관한 취재기자. 이거 취재기자라는 말씀 안 돼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저는 한대건입니다. 5월 19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합니다. 칠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차민 7경주입니다. 다음은 현무. 현재가 원한 게 없습니다. 선입권의 전개가 가능한 것들이고 상상매사에서 좋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10번은 차련이 요인이 혼장한테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4번을 놓고 현무입니다. 4번 10번 두 마리 앞서고 그대로 내추럴파크 서울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거 번개마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따라가는 전기가 가능한 마필이고 승부권의 문에 공략했기 때문에 실로와 해피보이의 상태가 좋습니다. 이 선입권의 풍요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박태정기서 잘 어울려서 하는 겁니다. 7번의 피보이 그대로 6번 번개마 경주리 1800m 제10경주 로드 투 G1 10경주입니다. 그거만 시끄러운 거면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52초의 감량 혜택도 있고 실로만 야구 스카이 캣도 최근에 경주 걸음이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번 놓고자 하나 한대원의 승부왕권이고요. 9번 나 싱그러운 거 3인 지난주에 방송을 안 찍었어요. 예. 뭐 안 찍고 싶어서 안 찍은 건 아니고 집안일 때문에 애가 아파.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태는 안 좋고요. 내 아픔을 같이 나눠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방송을 좀 안 찍었더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셨나 봐요. 예. 궁금하면 좀 무통장부자는 많이 신청 좀 하지. 예. 메인 승부처 더바가는 놓쳤어요. 예. 더바가 놓쳤는데 메인 승부처도 잡아내고 나름대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니었었나.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할 일 다 했고요. 제가 제 새끼 아프다고 제가 직업인 경마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없을 거예요. 예. 영상은 안 찍었는데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가긴 있나? 적중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적중 내역들은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에 가시면은 다 나와 있다는 거. 구라를 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보시면 알 것 같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송을 쉰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보다 더 힘들 때도 방송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4년 차인데 제가 리빙TV를 나와서 4년 차죠. 리빙TV에서 한 2, 3년 방송 MC 했었고 그러고 나서 방송을 찍은 건데 정말 모처럼 만에 방송을 안 찍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 사항을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취재 기자라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음성 정보, ARS나 SMS에 내가 취재를 들어가서 얻어온 내용이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표현을 할 경우에는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제재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마사회의 입장은 이거죠.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취재를 하고 취재한 정보를 팔아서 이건 쌍대가리야. 이렇게 음성 정보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은 팬이 배팅을 했어. 근데 이게 안 들어온 거죠. 경마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깨질 수도 있고. 쟤들 기수나 조교사들이 자신 있다고 해서 매번 대가리 치고 쌍대가리 치는 건 아니죠. 근데 돈 잃은 민중이 나라에 있는 민중이 뭐 무서울 게 있겠어. 마사회 전화하는 거죠. 한대건, 만약에 예를 들어 저라면, 한대건이 이 개새끼가 음성정보에서 지가 취재해갖고 와서 쌍대가리라고 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내가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신다 그랬어요, 제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가서 호구조사한 것도 아니고, 마주님이 보시는지, 조교사가 보는지, 기수들이 보는지, 기수들은 봐. 기수들은 본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몇 명의 기수가. 형 잘하더라. 형 말을 왜 그렇게 해? 또 좀 더 시계 말하면, 너희 개새끼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이런 사람도 있었고. 참, 저도 사연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마사회에서는 공문이 왔고요.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니들 취재한다고 얘기하지 마. 네가 돈 버는 거에서 ARS나 SMS에서 네가 취재를 해서
뭐 굉장한 정보를 얻어온 것처럼 팔아먹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을 봅시다. 자,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10원짜리 하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줍니까? 제 방송 공짜입니다. 그죠? 저는 오늘도 취재로 들어갔다 왔고요. 많은 기수와 조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공짜로 방송하는 거는 내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내가 직접 듣고 온 얘기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그 장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일경주는요. 1번마 누구야? 황선도 기수 만났는데요. 쌍대가리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말 괜찮다고 합니다라고 표현했으면 이건 괜찮죠. 제가 음성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 팔아먹은 게 아니니까.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요. 아마 제 방송도 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으면 이 방송을 아마 볼 거예요. 마사회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는 이게 생명줄입니다. 제 직업이기도 하고 저 취재기자 잘리면 안 돼요. 에이스 경마에서 날고 긴다는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에이스 경마에서 제 이름 걸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취재기자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에이스 경마라는 책자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럼 난 그거 잘리면 안 되는데 전 납작 엎드려야겠죠. 마사회라는 아주 큰 저의 울타리가 너는 그렇다기로 하지 마. 마사회 취재기자라는 말도 하지 마. 아니 마사회 취재기자인데 그 말을 하지 말래.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됩니다. 전 취재기자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취재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음성정보나 SMS 정보에서 제 정보를 팔아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돌려치기로 말을 하겠죠. 편법이잖아, 이것도 어떻게 하냐. 법을 어겼다? 아니, 법을 좀 활용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잘하겠습니다. 방송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공개하라고 취재기자 뽑아놓은 겁니다. 취재기자 니들 먹고 살라고 마사회에서 야 취재기자 너 불쌍하니까 와서 들어와서 취재했고 너 음성정보 팔아먹고 너 먹고 살아 이러라고 취재기자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마사회는 취재기자를 많이 뽑아서 그 사람들이 스피커가 돼서 이렇게 공정하게 경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컨셉이 이렇답니다. 모두들 알고 있으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마사회는 배 잇고 있는 거죠. 니들이 이걸로 돈 벌면 안 돼. 니들이 이런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일리가 있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수나 조교사가 진짜 꼴 같지 않은 취재 기자라고 넙죽넙죽 하면서 100% 고지고대로 얘기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웬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 빼고는 이거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요, 사람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언론고시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일간 스포츠나 스포츠 전문 기자도 아니고, 그런 고시 통과해서 마사회 취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속 회사 있고, 경마 좀 할 줄 안다고 서류 넣으면, 웬만하면 취재기자들 나옵니다. 제가 뭐 학벌로 됐습니까? 아니면 대가리가 똑똑해서 취재가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저보다 돈 많이 벌면 형입니다. 세영이 형이고. 기수들도 다 형이에요, 저한테. 나보다 더 많이 버니까. 조사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보고 무릎 꿇으라 그러면, 나도 새끼 없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새끼가 아프고 힘드니까, 무릎을 그까지 못 꿇어? 1000번도 꿇고 10,000번도 꿇지? 내 무릎 다 까일 때까지 꿇으라도 꿇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마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방송을 찍어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재해온 거, 취재해와서 이렇답니다. 내가 이렇게, 한대건이는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조교라는 기수나 조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잘못되지 않은. 그리고 그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마사회도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제재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음성이나 SMS 그렇게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릴 일은 없을 겁니다. 방송은 제 스타일대로. 물론 이제 사람이 그렇죠. 피해 가야죠. 불똥은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내가 또 거기다가 C8, 조팔 찾아가면서 의학 죽이고 뭐 이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저 한대건이에요. 예. 제가 이 예상바닥에서 예상가들 만나면 뭐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제가 그거예요. 내가 누구야? 나 한대건이야. 뭐 한대건이가 뭔데? 뭐 족도 없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대건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전해드리고 뭔가를 거기서 제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럼 없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취재 들어가지 않았는데 취재했다고 얘기를 하고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들었던 것을 왜곡되게 표현하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자살이 좀 길었고요. 일요일날 또 얘기할 거야. 원래 그런 놈이니까 내가 스타일대로 할게요. 다만 이제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제가 빨리 좀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다시 하려고 했더니 마사에서 공문 날라오고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세영이 왔어요. 세영이. 문세영 기수가 돌아왔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머리를 항상 짧게 잘랐었는데 머리를 길어서 오늘 파마까지 하고 파마 내가 오늘 문세영 기수한테 안 어울린다고 했어요. 파마 안 어울려 문세영 기수. 그런 얘기 했는데 보통 조교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승을 하죠. 그래서 김용근 기수가 지난주에 조교를 했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 김용근 기수를 기승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부터 조교 시작하더니 또 다수의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세영입니다. 문세영만 나온다고 한다면 뭐 그냥 두수가 꽉 차져 벌써. 과연 결과로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패스트겠어, 사실. 그렇게 다쳐갖고 와갖고 뭐 한동안 쉬었는데, 아무리 재활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주는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 한 주에서 문세영이가 또 펄펄 날아다니면, 김원근하고. 그럼 박수 한번 쳐주면 되지, 뭐, 예시장에서. 안 그래? 근데 뭐, 조교사들이나 마박에서 과연 얼마만큼 문세영 기수와 김원근 기수에게 러브콜을 하고 기회를 준 건지, 도대체 어떤 마필들을 준 건지, 이걸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출발할게요. 어수선하네요. 경마 자체도 좀 어수선하고 편성이 계속 녹록하진 않아요. 굉장히 만만해 보이면서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의 경마가 굉장히 좀 어렵게 쳐져 있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358년 하나, 358년 하나, 3경주, 5경주, 8경주 하나, 11경주. 자, 8경주가 더 봐가면 승부처고요. 제주경마가 4경주와 5경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할게. 마사회 직원분들 모니터 하시면서 한대건 너무 믿게 보지 마십시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아무성문화는 아닌가 이거는. 취재기자 한대건. 나 마사회라는 얘기 안 썼어. 나 마사회 취재기자라고 안 했어. 취재기자 한대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1경주고요. 경주가 1000m 이런 말이 앞에 있다. 1경주부터 고민 더럽게 하게 됩니다. 없어요, 말이. 믿을만한 마필이 없죠.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은 몇 마리가 있는데 이게 다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뭐 하나 진짜 날라리 콩떡입니다. 일본 대천 2호로는 4월 20일 날 지금 회장님이시죠? 기수협회 회장님 황순도 기수가 마필 많이 기승하세요, 요즘. 우리 순도 형님께서 황순도 기수가 잘못해도 나이가 어려요. 3살인가 어린가 4살인가. 하여간 순도 형입니다. 나보다 돈 많이 벌면 형이니까. 순도 형도 나보다 돈 많이 벌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는 그래요. 나도 정확하지는 않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쨌든 황순도 기수가 회장님이 되시면 보통 말차 기상 안 하시는데 오늘 공사 이제 많이 바쁘잖아요. 기수협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쁜데 기승을 하셔서 또 입상을 했습니다. 말만 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경주의 조건이 똑같죠. 선행을 나갈 수 있고 한 번 더 버티기를 누릴 수 있는데 저는 직전 경주의 걸음도 솔직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결선 전방에서 버티는 걸음이지 이게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도 1분 3초 4예요. KT 여건은 좋고 뭐 선행을 괴롭힐 만한 마필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외곽에 있는 실버 속보공주가 끝번 해지했다가 개피 보니까 다시 한번 끝번을 달고 나와서
선행을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발주력으로만 본다면 1번이나 11번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1번은 게이트가 유리하니까 선행을 가겠지만 11번이 외곽에서 압박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과연 1번 대천 히어로가 다시 한번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시됩니다. 이마필은 주행 재검을 2번을 받았죠. 외곽으로 기대는 거 악벽 때문에. 이 악벽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주행 검사를 2번을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마필이 외곽으로 밀려버리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그 못된 버릇이 나올지 모르는데 1번 게이트에 갇혀서 뛰면은 선행과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막아주면 그것은 좀 방지가 되는 것은 있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없잖아 있어요. 지구력이 없어. 얘가. 지구력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문세영이 타도 똑같고요. 김용문이가 타도 지구력 없는 말들이 뭐 갑자기 없던 지구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갈 수 있지만. 오만 맥스 썬더는 돌아온 문세영. 그래서 팔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죠. 정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작년 12월 2일 날 굉장히 편성이 약했죠. 뭐 파이어라든가 좋은 나들이. 우라칸도 사실 말 그대로 우라가 있어서 최근에 잘 뛰는 거지. 이 앞에서 좋은 말이라고 평가를 못 받았던 게 어때였어요. 파이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상대마들이 별거 없으니까 이 걸음에서 올라왔던 걸음이었는데 그 이후 경주에서 꼴찌하고요. 쉽니다. 놀러 갔다 오고 뭐 이제 쇼 나서 4월 28일 날 복귀전을 치렀는데 여전히 뭐 말이 순발력만 있지 지구력에서는 뭐. 근데 문세영. 그래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세영이가 타면 팔리죠, 일단. 예전부터 그래왔죠. 문세영 기수 휴양하기 전부터. 그래왔는데, 난 뭐 하등에 뭐 이유가 없는데 팔리는 게. 또 이러고 또 세영이가 또 혼란, 선행받아갖고, 그리고 들어와라 또. 근데 대천 히어로와 선행 경험을 펼친다면은 얘도 자멸할 소지가 있죠. 크게 믿으면 안 가고. 6번 초원 요전사도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8번 강산의 아침, 이것도 인기합니다. 사실 데뷔전 때 3착을 했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도 드렸어요, 방송에서. 별거 없더라, 사실. 뭐 브라운 로드라든가 매직 로드, 강산의 아침이 3착을 하긴 했지만 뭐 그것도 안쪽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하고 나서 보여준 걸음이 결국 무뎌지는 걸음이었었거든요. 경주의 조건이 좋았다고요. 능력마가 없고 1번 게이트에 있죠. 뭐 당일날 뭐 체중이 마이너스 23kg 빠지긴 했었지만 편성도 약한데 최적 전개하고 깨진 걸음인데 이걸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지난 4월 22일 여지없이 깨졌죠. 선두권을 갖다 붙여. 그러고서 말이 못 붙으니까 이 위에 타고 있는 기수도 포기하게 되죠. 거리가 안 줄잖아. 그럼 뭐 가다치주로 막 파죽이면 뭐 할 거야. 안 주는데. 편성은 잘 만났지. 이번 경주 편성이 원체 약체니까 나도 대안이 없어도 이거 2착 잡았어. 솔직히 말해서. 뭐 딴 말이 뭐가 있어야지 뭐 이걸 갖다가 뭐 빼고 말고 할 거 아니야. 대안이 없으니까 잡은 거야. 근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15번 사인폰 프루2도 마찬가지죠. 발주가 안 됩니다. 지난 3월 달에 주행검사를 볼 때도 그랬고 계속 발주에서 다리 쳐들고 지랄 연병하고 있죠. 데뷔전 때도 다리를 들면서 출발이 늦었고요. 탄력은 보이지만 뭔가 조금 레이스가 잘 풀렸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5월 5일날 거리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 늘린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봤어요. 왜? 발주가 실수라는 마필이니까 거리가 좀 늘어나면 발주 실수해도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족했던 부분을 늘어난 거리를 채울 줄 알았는데 언감생심 1300은 안 돼 말이에요. 호흡이 안 돼. 견뎌내지를 못해. 이게 똥말인 거지. 능력이 큰 마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게 25 전국적으로 다 이 방송 보면 또 욕할 수 있지만 뭐 사실을 말하는데 뭐 나중엔 더 뛸 수 있겠지. 경주공이 뭐 쌓이고 폐활량이 늘어나면 근육도 막 휘고 뭐 붓고 하면 더 뛸 거야.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1300을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죠. 또 늘빨할 여지도 있어요. 네, 발주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발주가 좋다고 했는데 발주가 안 좋아요. 돌아온 김용근 잘 끌어내겠죠. 그러니까 발주가 안 좋아도 선행을 가는 1번마 대천 히어로, 뭐 11번마 속봉주, 4번마 아름다운 천사, 뭐 7번 인디언 에코, 8번 강산아치 빼고 이 5번 맥스 썬더 이런 나피들이 빵 하고 나갈 거 아니야. 게이트 열리면 다 죽어 다 결승 전방되면 다 해결돼. 다 걸어가기 시작해. 그럼 뭔가가 한번 올라온다면 10번 쪽에서 10번이 그래도 출연을 갖고 있지 않느냐.
주로가 개판 5분 전이 될 겁니다. 아니, 개판 5분 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까지는 비가 많이 예보가 됐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또 비가 많이 와서 주 안 좋으면, 싹 다 정리해 놓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주로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실버 속보공주도 그렇죠. 끝버레이지에서 1번 받아서 선행 갈 줄 알았더니 선행 못 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밋밋하게 선행을 못 갔을까라고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조규보 형도 만나서 속보공주는 지난번에 경주 후에 마체검사 하니까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절었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랬더니 그거 원래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방에서 참 속을 많이 썩는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끝번이에요. 어찌됐든 밀고 나갈 겁니다. 이 마필도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고 어떻게든 따라가다 버텨봐야죠. 똥말 판정이니까. 그래서 1경주는요 10번 사이먼 프루트를 믿으면 안 가는데 솔직히 크게 믿으면 안 갑니다. 뭐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이 뭐 있어 여기에. 믿으면 안 가는데 10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1번, 8번, 11번. 정말 막권 사고 싶진 않다. 이건 뭐 말이 되는 말들인 것 같지도 않고 10번 놓고 1번, 8번, 11번. 세 마리 앞에 말씀드리는데 한대건이조차도 썩 자신 있는 경주는 아니다. 10번이 빠져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10번이 척 안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내 매출이 안 오르는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항상 얘기하자는 게 제 주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이경주가 자신 있다고 승부하는 예상가들도 있겠지. 다 개구라가 아닐까. 저 뭘 믿어 뭘 어떤 걸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상대 강축도 없고 그렇다고 인기권에서 끝날 것 같았는데 전혀 엉뚱한 마필이 하나 뿅 하고 날라와갖고 구구 터트리고 그럴 수 있는 경주예요. 1경주 조심하십시오. 자 서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1마리 마필드. 이제 뭐 배당판 딱 열리면 깜빡깜빡 거립니다. 예상 한번 해볼까? 1.8배? 바로 3번만 라운지에서 3번 한일들이 깜빡깜빡 거리겠죠. 올라가면 2배, 3배? 2배, 3배? 아마 그 이상의 배당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 마필들이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깨질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깨트려야 되는 마필들이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주행검사를 본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똥지 된장인데 먹어본 놈이 다 잘 안다고. 안 먹어본 놈이 잘 알겠어? 그리고 뭐래도 맞아보고 실전 경험했던 3번, 4번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편성이 만들어오는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3번 라운제우스는 굳이 뭐 인기마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이거 참 재수없습니다. 10월 달에 주행검사 받고 1월 달 뭐 턱입이 길어졌죠. 그래서 인기 1위. 내가 그랬잖아 그때도. 이상하다. 아니 주행검사 그렇게 잘 받고 괜히 쉬어? 뭐가 안 좋으니까 쉬는 거야. 내 말에 막 미쳐있어. 그럼 주행검사 받고 한 2주 만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금 얼굴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상식이잖아 상식. 3개월의 휴양공 과정을 가지고 인기 1위 만에 팔리고 선행 가서 자빠집니다. 이날 경주에 또 골마경까지 생겨요. 그러면서 3월 11일 날 경주에서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계속 안쪽을 쳐 기대입니다 말이. C1 게이트니까는 그랬었나? 그럴 수 있겠죠. 아예 펜스에 갖다 쳐 붙여놓으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우격 다짐으로 또 이제 캠프터치 이기면서 입상을 합니다. 압도적인 인기일이었죠. 오늘 이시영 쪽에서도 만났어요, 사실. 출마투표에서 오래간만에 정말 이시영 쪽에서 만났습니다. 이시영 조교사님하고 왜 이렇게 마주치기가 힘든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제가 좋아하는 조교사 중에 한 명이죠.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대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나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보다 돈 많이 버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말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 말을 대화를 할 때 보면 이 자신감이요. 이 사람은 거짓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시영 조교사는 자기 말이 인기마야.
출마 투표에 기자들을 만나. 이거 우리 이번에 인기 많은데 이번에 안 좋아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상줘야 됩니다. 경마팬들도 알아야죠. 그죠? 대다수의 조계사들이 내 말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 그냥 무난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지. 이번에 힘들 것 같은데. 인기 많이 실릴 것 같은데. 우리말 좀 말이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조계사 없습니다. 뭐 조계사 혼자 장사합니까? 마주들도 있는데. 안 그래요? 마주가 말 사주하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거 마주 귀에 들어가 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이시원 조계사의 말을 빌리자면 그나마 좀 많이 기대하는 이번 주에 기대하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라운드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편성을 보니까 뭐 선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필도 불안 요소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3번 한일드림. 이건 정말 내가 박상욱 기자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3월 18일 날 데뷔전에 박상욱 기수가 탔던 한일드림은 쓰레기였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림이 없어.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막 외측으로 기대고 막 중위권 전개하고 뭐 말도 별로 없는데 안 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4월 21일 경주 이날 제가 취재를 들어가서 박상욱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취재 들어갔는데 왜 박상욱 교수가 이 48주의 한일드림이 한일드림 별거 없지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말 많이 좋아졌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제가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근데 솔직히 들어올지 몰랐지. 솔직히 몰랐어요. 난 이게 될지도 몰랐고 복귀상으로는 안 나오니까 이거 조기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지난번 경주 이후에 조기가 좋아져서 마필 뛴 거니까. 물론 이제 편성의 덕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았겠지만 이게 발주방에도 사실 있었어요. 그날 경주에. 직선 한 발 탄력에서는 뭐 여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기록을 단축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주에도 박상욱 기수는 뭐 한일드림의 상관점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과 4번 이 최저배당의 막권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죠. 3번 한일드림도 데뷔한 이후에 첫 입상을 거뒀고 기록은 별로 안 좋았었고요. 3번 라운드 여우수도 골마겸도 있었고 골마겸은 나은 상태에서 뛰었던 거라면서 자꾸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력이 없었다는 점. 편성은 3번, 4번이 만들어준 인기 1위고 최저반항인 건 사실인데 굉장히 찝찝하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에이스 경마의 예상가 중에 김철호 예상가가 있어요. 우리 철호 형인데 저기 오래 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인데 이 형님이 갑자기 예상을 잡다가 나한테 3번, 4번 이경주의 3번, 4번 야 그거는 저기 빼도 박도 못하는 한 방이야. 받침은 씨발 반칙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철호 형 나 얘기했어. 네. 우리 철호 형이 내가 이걸 가서 방송에서 얘기했나 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 차라리 뭐 법경마를 조기 때 좋은 거 있었으면 한 마리 얘기해 주지 그죠? 자 3번 4번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UCC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예상가들이 없죠. 굳이 뭐 인기만 설명해 봤자 득될 것도 없고 이게 쳐 안 들어오면 욕먹는 게 예상가니까 대다수의 UCC 방송이 뭐 한 마리 얘기하고 뭐 이거 한 마리 찝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대건의 UCC 방송,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 스타일을. 저는 다 짚어드립니다. 네. 나는 내 승부용 좀 장사해. 먹고 살겠다고. 근데도 안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빨대 꽂아갖고 이렇게 다 설명해준 거 다 가져가고, 그래서 1, 2경주는 뭐 안 들어, 아예. 내 건 뭐 듣지도 않아. 그리고 무통장도 신청도 안 해. 문자 신청도.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어떨 땐 내가 병신 같아요, 솔직히. 내가 굳이 뭐하러 이렇게 점배당을 열심히 한 15분을 떠들고 자빠졌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알고는 계시라고요. 능력은 없지만 편성에 만들어준 인기만 성범하고. 에이스 영화의 김철호 예상위원이 한방이라고, 받치면 반칙이라고 얘기했던 말과. 자, 힐맨바 헤이드리머. 주행검사 때는 개떡이죠. 예,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효리가, 안효리 기수가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조기 때 모습 보면 많이 나와졌어요. 1번 게이트 있죠. 모래 안 맞으려면 또 선행 가려고 쇼를 할 텐데 빠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버 그린파크도 마찬가지죠. 불합격 처분을 당하고 취소하고 뭐 난리가 났던 마핀인데 이게 은근히 괜찮아요.
뛰는 지세도 그렇고 앞으로는 보여줄 거라면 더 있다고 봅니다. 안 될 것도 없고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1번, 7번은 W 표시해 놓으시고 8번 과천장사 25조 전순규 조교사한테 이제 물어본 내용을 보면 이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전순규 조교사하고 인터뷰를 하면 답답해져요, 사람이. 그냥 뭐가 꽉 막힙니다, 사람이. 답답해지고. 예. 그걸 뭐 많이 알면 다쳐. 많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건 뭐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과천장사는 세영이 때문에 팔리는 거고. 25조도 말을 참 잘 만들죠. 전성규 조교사도 참 말을 잘 만드는 조교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영이니까 한번 불러봤습니다. 8번 과천장사 뭘 보여줬다고 내가 부르는 거야, 씨. 사람이 이래. 여러분들도 왜 자꾸 문세영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가들도 이게 예상이 좀 막히고 어려우면 문세영입니다. 문세영, 김용국은 갖다가 씁니다. 똑같아요. 얘들이 해결해 주겠지. 너무나 치부를 말씀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번, 4번 인정하실 분들, 4번, 3번 인정하실 분들은 뭐 인정하는 것도 없고요. 3번이 그래도 축으로 좀 낫겠죠. 근데 깨질 수 있는 전배당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번, 11번 한대거는 이 신마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3번 막권도 한번 엮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11마리 필드. 승부처죠.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불안하죠. 예. 5번 한센바로우즈. 제가 지난번까지는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예. 나 이걸 얼마나 더 처먹어야지 내가 이 말을 버릴까. 예. 인석영 33조. 정말 못 뜁니다, 말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겠지 했는데, 이 한센 자마 중에서 8천만원 주고 사온 마필이 공중에서 허부적 땅 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개는 빠랬어요. 그리고 이거 취입한 겁니다. 제가 좀 놀라긴 했죠. 당연히 선행을 갈 줄 알았더니, 뭐 취입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 이게 뭐 각질 변경하려고 취입한 게 아니라, 그냥 늦발을 한 거라고. 늦발에서 취입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선행 간다고 또 팔리죠. 정말 버리겠습니다. 한센바로우드는 이게 제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5번은 일단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또 버리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더 있어요. 바로 7번 백두의 태양입니다. 이 마필도 불안해 죽겠죠. 네. 전개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나마 선행감은 좀 난데 인기마 2마리를 잘라주고 나면 나는 뭘 갖고 장사를 하나. 할 거 많아요.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고요. 편성이 약합니다. 편성이 쉽게 말해서 뭐 제 표현으로 한다면 개쓰레기죠. 현등급을 벗어나서 얼마나 더 뜰지 모르는 마필들, 미래가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돈 벌어야 됩니다. 인기 마필 보면 한센바로 주시는 뭐 백두의 태양. 이 두 마필 다 한대건이는 충마로 놓을 생각도 없고 현장에서 필 꽂히면 다 잘라버리고 승부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한테 메리트가 있지 않나? 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한대건의 음성정보 무통장 문자를 신청해줄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네. 인기만을 이렇게 개무시하고 잡았는데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신청하겠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 한대건의 상경주입니다. 네, 무통장 신청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나 지금 병원비 내야 돼. 많이들 도와주세요. 2만원이 제 무통장 문자의 가격인데, 뭐, 10만원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얘기하고 쪽팔리네. 뽀찌 쫓다 생각해, 이씨. 자, 사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고요. 12마리 앞일때요. 극단적인 선행이 있죠. 이번 뭐 옥드림이라든가 뭐 제이스톰 뭐 이런 나페들이 극단적인 선행에 가깝죠.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 글로벌 뉴스 빠르고 굉장히 불안하죠. 이 두 마리의 마필이 선행 격돌을 펼쳐버리면 두 마필 다 이번 뭐 옥드림은 뭐 그나마 좀 따라 선행을 가서 좀 편하게 가면 끝걸음이 좀 얘가 좋아지니까 끝걸음 버티는데 오버 제이스톰 같은 경우에는 끝걸음 자체가 안 나오니까 불안하죠. 옥드림을 놓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해봤어요. 이거 글로벌 뉴스를 놓고 하려고요.
사실 이 마필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가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00m에서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자빠졌으니까. 근데 골마감이 그렇다고 보고요. 옥드림이 워낙에 뭐 지난번에 여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내 상상은 이거야. 2번이 나가고 5번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6번이 딱 낑기는 거지. 그래서 2번, 5번이 좀 그걸 넘어가려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두 마피가 지옥에 묻어지면 차분하게 따라가던 6번이 그걸 홀라당 넘어가면서 우승하는 거. 예, 그 그림이 제 그림입니다. 6번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6번 글로벌 뉴스가 능력이 뭐 일치월장해서 이거 대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개의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6번을 놓고 해보고 싶고 2번과 5번 중에서 2번을 살려놓고 싶고요. 3번 말라카스는 아니 정말 이건 정말 도깨비도 아니고 말이 왜 이렇게 안 뜨는지 모르겠네. 전기가 좋잖아요. 선두권 물에 소리가 있으니까 이번엔 또 가져가야죠. 버릴 수가 없어요. 시모 플라잉 조이는 이게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긴 했는데 선두권에 가담을 해도 끈기가 없고 그나마 1000m니까 뭐 가능성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는 마필은 아니고요. 뭐 클레이 윈드가 지난번에 경주를 조금 매끄럽게 못하게 풀었기 때문에 좀 나아 보이고 실버 사련이 선더는 이게 너무 외곽을 삥삥 쳐도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지난번에는 뭐 6등급에서는 이동진 기수가 워낙에 잘 탔죠. 중간에 안쪽으로 쳐 기대는 마필을 펜스에 갖다 붙여놓고 때리니까 마필이 더 나갔는데 이 배에서 삥삥 외곽으로 쳐들다 보면은 안쪽에 붙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기만 하지. 시모 거북이만세는 3착 승급을 했는데 마이너스 2kg 갑니다. 얘는 나아질 겁니다. 분명히 조금씩 경주력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우라가 있어요. 자꾸 이제 뛰다가 움찔움찔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과신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설금화 4경주는요. 6번 글로벌 뉴스를 놓고 2번과 옥드림, 3번 말라카스 이 두 마리 앞을 일단은 주목을 해보고 8번과 12번 뭐 두 마리 앞을 중에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1번 베스트 빅토리는 KT 2점을 가지고 있는데 낮은 건 사실이지만 승급전이고 편성이 약했던 경주의 선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설금화 5경주로 넘어갔습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 앞인데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네. 내용들이 괜찮아요. 내용이 괜찮은데 내용이 괜찮은 걸 무시하고 이제 배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실용화 정상무적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예전에 이마필이 입상을 하고 순위권 진입하고 했을 때 2월 10일날 경주를 한번 봅시다. 2월 10일날 경주에서는 선행을 성공하고서도 끝걸음 자체가 잡히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8일날 태종이 형한테 그래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응? 형 지난번 정상부적 보니까 완전 개쓰레기던데 걸어가던데 별거 없지? 이렇게 물어보기가 참 뭐해서 돌려 말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참 잘해. 태종이 형한테 정상부적은 나아지나 봐요 형. 조금씩 더 뛰는 것 같은데 뭐 괜찮아지고 있나 봐요. 태종이 형이 이렇게 아래로 사람을 보더니 아래로 저를 보더니 그게 좋은 말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정이 형의 느낌도 이마필 걸어갔다는 거죠. 승급을 했는데 그걸 좋은 말이라고 평가하는 내가 한대건이가 얼마나 이건 뭐하는 새끼야 말 볼 줄 아는 거야? 이렇게 느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정이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나서도 제가 좀 부끄러웠다? 난 솔직히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 그랬었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경주에 딱 나갔는데 쌍대가리를 시원하게 옵니다. 런닝스톰을 이기면서 쌍대가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주였던 4월 21일 경주에서 물어봅니다. 뭐야? 말이 변했어 앞에 가니까 누가 안경보다 엄청 뛰는데? 변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마피들은 하루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또 선행마들은 특히나 그런 게 있죠. 선행을 가서 이겨버리게 하던 마피들은
그 수송이 꺾여서 뭐 선을 갖다가 누군가 잡아서 덮쳐서 나를 길을 꺾어놓지 않는 한 쭉 어느 선상까지는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정상무적의 행보가 그렇죠. 2번의 우승이 그렇고. 그런데 박태정 기수에게 들은 얘기는 정상무적의 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양호하다. 컨디션 좋대요. 근데 전 이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마 정상무적이 과연 이번 경주에 선전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해야 되나? 아니죠. 저는 실마 정상무적의 컨디션이 정상이라고 해도 전 이마피를 놓고 승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경주가 한대건은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된 거. 눈에 보이는 일뭐 달려라 대원은 뭐 그대로 전해드린다면 내가 뭐 이거 음성정보 ARS에서 팔아먹는 거 아니니까 내 승부경주니까 내가 음성으로 해서 내 매출을 올린 거 아니고 공개하는 자리니까 나 이거 10원짜리 안 받는 방송이야. 마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공개해드리면 달려라 레오는 1000m에서는 언제나 경쟁력이 있어요 하고 항상 이동하게 되나 김정희도 이게 얘기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럼 이걸 놓고 할 것이냐. 블랙인드가 왜 이 정도의 성적밖에 안 나오는지. 3번 거센마풍은 정말 강단 있게 뛰고 있는데 또 이 마필 놓고 할 거냐. 3번 럭키미스는 승급전. 지난번에 1등 했는데 이거 잘 뛰는 말이야? 후두염이 있어서 컥컥거린다는데 에? 이거 후두염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준 기수도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마필입니다. 뭐 블루 엠파이어 남들 하나도 이 마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때 저는 불러드렸습니다. 이게 명품보배에 의해 블루 엠파이어가 들어왔으면 물론 달려라 대우를 마치긴 했지만 진짜 항구를 하는 거였죠. 제가 그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7번 우먼벌트가 10만대 저는 10마지만은 이 마필을 조교한 조한별 기수를 오늘 만나고 왔어요. 말 좋대요. 한번 리치마인의 조재로 기수도 만났었고 굉장히 얽히고 설킨 겁니다. 이 경주가. 실버와 정상무적의 컨디션이 양호합니다. 만나면 기수 박태영 기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야 2연승을 하고 있고 말 좋으면 이거 놓고 해야지. 그죠? 한대건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실버와 정상무적을 놓고 설경마 5경주 한대건 메인 승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대건의 충마 따로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생겼죠? 여러분들은 제 음성 정보와 문자 정보를 신청하신다면은 그 정답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설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m. 열만에 앞서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5경주 제 승부처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나 조교사가 좋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 마필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짠 겁니까? 그 말을 듣고 할 거면은 제가 뭐하러 그렇게 복귀 열심히 하고 집에서 엉덩이에 짓물나게 앉아갖고 내 이쁜 엉덩이 다 눌렸어 요즘. 안 이뻐졌어. 배탈은 이렇게 나와갖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겠습니까? 공부해야죠 저도. 복귀하고 공부해서 과연 이 마필의 특징이 뭔데 만났을 때 물어보죠. 이 마필 능력이 있는 마필인지 아닌지 거기에 더 가늠해 볼 수 있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거지. 맹목적으로 기수나 조교사들 말 들을 거면 저 취재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들 말 듣고 와서 그냥 방송 예상하면 돼요. 제 의견이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죠? 자, 지금 이 5경주에 있는 정상무적 어떻게 뛰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고요. 10마리 앞필들. 약간 좀 우회에 들어가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천하형국은 이거 정말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의 경주에서 남들 추천해드렸었는데 이거 또 팔릴 거예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뭔가 입상을 하던가 뭐 결정력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추천하겠습니다. 이건 뭐 계속 뭐 돈 꼬라박는 기계도 아니고 박상훈 기수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이 천하영국의 컨디션이 좋다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안 돼 말이. 뭔가 이렇게 타이밍상을 놓치는 것 같아서. 3번 볼드 샤이닝은 뭐 지난번에는 막판에 한 발을 썼지만 이게 기본 순발력도 상당히 있는 마필이에요. 57kg의 중량을 짊어지고 정정에서 마필 컨디션 좋은데 지금 컨디션 좋거든요. 정정에서 만나보면 선행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57kg면 나는 부담돼서라도 앞에 갖다 붙여. 57kg다가 바닥바닥 기고 있다가 못 올라오면 어떡할 거야. 6은 6대로 먹을 텐데. 그죠? 3번은 충마인 것 같고. 이 3번 끌어주는 손은 이 기수들이 다 그렇게 감독을 받나 봐요. 김효정 기수도 지난번에 3기 3위를 팔릴 때에도 조교를 해보니까 말도 괜찮고 느낌도 좋았는데 꼴찌했습니다. 조재득 기수도 똑같아요. 현등급에서는 통할 것 같은데 뭔가 다리 놀림이 완벽하진 않다. 그러니까
조교 때 보면 이렇게 통할 것 같아. 현대급에서 한국을 할 것 같아. 근데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걸음이. 이건 찬호가 정말 잘 탔는데. 찬호 보고 싶다. 이찬호 기수. 7번 위드 프렌드쉬. 뭐, 선행 갈 줄 알았더니 선행 안 가요.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뭐, 하정훈 기수만 알겠죠. 오늘 하정훈 기수 만났는데 그건 안 물어봤어요. 그냥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고요. 이 8번 해피마운틴을 노려봐야죠. 이게 지금 최근 2번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변화가 왔어요. 뭔가 좀 변했습니다, 이게 말이.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이게 확연하게 변화가 있는데, 아마 이거 19조의 가격을 중에서는 알 거예요. 마필 변화가 있는 거는. 이번 경주부터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모 우소라 2000은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담 용량 못 이겨내서 깨졌다는 것밖에 없죠. 전기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근데 정작 우소라 2000을 지속적으로 기승해왔던 최범현 기수는 해피마운틴에 기승을 하고 우소라 2000은 빅투하게 넘겼어요. 왜 그럴까요? 우소라 2000이 상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굳이 최범현 기수가 해피마운틴에 기승을 했다? 두 가지죠. 까인 거라든가 최용구 조계산한테 최범현 기수가 까였다든가 너 타지마! 못 들어와서 입상 못해. 그런 경우 많죠. 기수하고 조계산은 그런 사이니까. 아니면은 최범현 기수가 이번에는 부담 정도 놓고 하니까 다음에 탈게 하고 포기를 했든가. 나도 몰라. 뭐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뭐 최범현 기수든 뭐 최용구 조계사든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냥 추론을 하는 거야. 근데 해피마운틴의 조교 때 모습이 좋거든요. 해피마운틴이 나와줘서 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서경마 육경주는요. 3번을 놓고 공략을 하시되 4번, 7번, 8번, 9번 4마리를 다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저 새끼는 왜 4방이나 불러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마 현장에 가시면은 바람이 불어서 9번만 우소라 2000을 놓고 배당판이 뚫릴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3번을 놓고 뚫릴 수도 있고 바람 불어갖고 주력 한 방은 뭐 현장에서 정해봐야지 뭐 3번 놓고 4번, 7번, 8번, 9번 4마리 앞인데 내가 이 정도 떠들었으면 내가 뭘로 때릴지 여러분 다 알지 않나. 그래도 미심쩍고 의심스러우시면 한대원의 음성 정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금마 7경주입니다. 정도의 1200m 12마리 앞필드. 능력만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번만 희망 포인트는 정상 출전주기가 돌아와도 걸음이 안 나오는 하찮은 마필이고요. 네, 버리겠습니다. 우리 태종이 형이 탔다 하더라도 버리겠고 3번 세븐드를 얻기는 버리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창고 한 발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항상 이 마필에 기능했던 기수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상금벌이가 없는 3주 영화방에서는 어쨌든 이거 하나 가지고 상금벌이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괜히 용군이 태웠겠습니까? 용군이 한번 쇼다나오긴 했지만 오마 썬더마리는 제가 뭐 이제 윤태혁 기수한테 들은 얘기도 참 많이 있지만 이 마필은 명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가라는 생각이 사실 어떤 때는 들어요. 물론 이제 기수가 바뀌고 윤태혁 기수가 이제 55km 이하를 못 하다 보니까 52km라든가 54km면 장추혁 기수가 탔고 또 이번엔 또 장추혁 기수가 기능 정지다 보니까 박원훈 기수가 만든 건데 이거 참 들은 얘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바다도 말이네 썬더마린이 각 길이 어떻게 하면 저 잘 뛰는 마필이고 어떤 때 좀 더 낫다는 얘기들이 참 많은 게 있어서 그걸 다 풀어놓으려면 한 15분 걸리니까 일단은 안고 갈 거예요. 오마 썬더마린은 이번까지는 안고 갑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1200이기 때문에 안고는 가는데 뭔가 놓고 하기에는 찝찝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현장에서 결정해 보겠고요. 7번 대행대방은 나아졌고 8번 브릴리언트 김태훈 기수가 이제 휴양을 갔죠. 김태훈 기수도 좀 쉬었다가 나왔던 기수인데 지금 돌아와서 지난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잘 탔죠. 일마필에 대한 각질의 특성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들도 알아요. 그래서 발주기 이탈에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베스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베스트 컨디션은 사실 아니에요.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데 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시모 안양치타는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입상을 하고 9고를 터뜨렸지만 이게 뭐 행운이지 안양치타가 걸음으로 이겼다고 볼 수는 없겠죠. 시모막 제라는 강급 듣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3번, 5번, 7번, 8번 4마리 안에서 결정할 생각이에요. 3번, 5번, 7번, 8번 충마를 뭘로 놓을까? 좀 고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8번을 놓게 되는데 8번 마필에 대한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한번 확인하고 정리는 현장에서 해드리겠습니다. 7경주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번, 5번, 7번, 8번 4마리 앞필 중에서 짬짬이로 골라 쓰십시오. 자, 서경마 8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700 12마리
토요일 경마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를 쳐내겠습니다. 칠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차민 7경주입니다. 다음은 현무. 현재가 워낙에 없습니다. 뭐 선입권의 정리가 가능한 것들이고 상황매사에서 좋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련이 의인이 혼장한테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번을 놓고 현무입니다. 4번 10번 두 마리 앞서고 그대로 내추럴파크 서울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육경주입니다. 이거 번개마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따라하는 전기가 가능한 마필이고 승부권의 문을 공략했기 때문에 실용화 해피보이의 상태가 좋습니다. 이 선입권의 풍요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박태정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 봅니다. 7번의 피보이 그대로 6번 번개마 경주리 1800m 제10경주 로드 투 G1 10경주입니다. 그거만 시끄러운 거면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52%의 감량 혜택도 있고 실험은 야구 스카이 캣도 최근에 경주 걸음이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번 놓고 하나 한정의 승부관건이고요. 9번 나 싱그러운 거 3위 앞으로 더 띄워줄 만한 마패들이 있어요. 뭐 3번마 더킹이라든가 뭐 1번마 브라운바 뭐 이런 마패들은 아직은 조금은 더 보여줄 거름들이 있는 마패라고 합니다. 뭔가 아리까리하고 능력이 크지 않다 이런 마패들이 바로 6번, 7번, 8번, 9번, 뭐 12번 뭐 이런 마패들이 굉장히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 3번과 1번 이 두 마리의 마패들이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다 공개해드리면서 두 마필 다 한 번 더 킹은 1700, 그리고 브라운 반번은 1700을 띄워갖고 감량했어. 다른 마필들은 정말 명함을 못 띄는 걸까요? 저는 이번 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 하면서 품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띄워줄 거야.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상태라고 한다면 난 이거 놓고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거 하는 데만에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승부가 아닙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한 경주로 토요일 경마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책임감 있고요. 집중하고 있고요.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거에서 또 현장에 가면 또 달라지는 것까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승부 어떤 승부? 더바가 메인 승부. 한대건의 8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죠. 자신감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강만 구경입니다. 17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건 모르겠다 사실.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문제고 일단은 9번 남촌 아티스트를 놓고 할 생각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승을 할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인기 1위가 될지도 몰랐는데 난 이거 갖고 항구를 한다고 했어. 왜냐하면 동수가 김동수 기수가 우리 동수 형이 병합도 하면서 마피를 다듬어 놨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취재를 들어갔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고 내가 추천하면 적중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일날 현장에 가니까 인기 1위네? 네. 재수 옹붙었죠. 뭐 적중은 하긴 했지만 맞추고도 찝찝한 느낌? 그리고 그날 경주에서는 이 마필이 선행이었죠. 단독 선행을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이만큼을 뛴 건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남촌 아티스트가 가려면 가겠죠. 예. 문세영 기수고 능력은 뭐 안 되는 건 없지만 근데 만약에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의 수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사실 이번만 사이먼 미사일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이거 선행 가면 좀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말은 좀 마방에서는 썩 마음에 안 드나 봐요. 1번은 매번 그 타랑이고 6번은 그만 풀 땐 늦바라고요. 8번은 상원강자는 꾸역꾸역 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1700에서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8번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남촌 아티스트는 따라가서 모래 맞으면 강아지 풀빵 될 소지가 상당히 높으니까 상당히 불안하고요. 문세영이가 또 어떻게 탈지 모르겠지만 8번 놓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배당 한번 노리고 2번만 사이먼 미사일 이마필의 선행을 한번 용군이니까 기대를 한번 해볼까. 일단 9번만 남촌 아티스트는 버리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혼란 들어가면 할 말 없고 2번과 8번 중에서
이 구경주는. 한번 변수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는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인반 10경주 넘어갑니다. 오늘 1808만의 아필드. 정말 이게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그러니까 내가 의심병이 생기니까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의심병이 안 생기면, 그냥 간단하죠. 뭐, 일본 스페로 놓고 그냥 몇 방 불러드리면 돼요. 어려운 경주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심병 때문에 좀 돌아버리겠습니다. 바로 일본만 스페로 때문에 하는데요. 자, 이 스페로의 주전 기수는 안효리 기수입니다. 계속 잘 타왔죠, 안효리 기수가. 굳이 안효리 기수가 실수한 것도 없고, 연속 입상을 해줬고, 우승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현 기수, 출전 주기도 길어졌습니다. 이게 출전 주기 길어진 이유가 답창입니다. 답창으로 인해서 출전 주기가 길어졌는데, 이 심승태 조교사가 상당히 의리가 있죠. 제가 봤을 때 심승태와 이신영 조교사는 상당히 의리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팽도 없는데, 안효리 기수를 왜 안 태웠을까를 상당히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답창이 마필이 있다 보니까 사이즈로는 왔죠. 2편성 8마리밖에 안 뛴데 1번 게이트에 돈 주도 못 사는 1번 게이트에 선입 갈 수 있는 경주에서 조건상으로는 무조건 왔습니다. 스페라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에요. 답창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려. 내가 출마 투표장에서 심승태 조교사를 만났을 때 그렇고, 일단 심승태 조교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박병현 교수도 만나봤고. 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진짜. 좀 찝찝하네. 내용이 좀 앞에서 한번 당대 걸작이에요. 이거 선행 가면은 꽂힌다고 하는데, 이번만 신기파랑이 놀고 잡혀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 걸작이 훨씬 빨라요, 사실. 무빙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3번이 그지랄 연병을 하면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말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동진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깝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 요소가 있죠. 2번만 신기파랑은 당대 걸작이 선행을 가버리는 소지가 있고, 1번만 스페가 선행할 수도 있고, 신기파랑은 쉬운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불안 요소가 있고. 당대 걸작은 말은 좋은데 선행을 성공하냐 여부. 5번 안양 타이거는 너무 늦추기 불안한 마필이고. 6번 난초의 고향도 이것도 아니고 똥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에요. 그냥 꾸역꾸역 그냥 뛰는데, 이 꾸역꾸역 뛰는 게 이번엔 통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 2번, 3번이 선두권에서 복잡복잡 하다가 나 발바닥 아파. 답창 있으니까 1번 스페로 3번 당대 걸전 숨가뻐 이러고 서버리면 그냥 따라가다가 한 발을 쳤으면 이건 난초의 고향이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1번이 시원하게 오고 후차권에서 2번, 3번, 6번이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여기는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요. 한대건이는 알지 못하게 1번 스페로가 너무 의심스럽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내가 괜히 의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은 못 드리지만. 6번 난초의 고향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천하비도 3착 승급이긴 하지만 감량 혜택이 있고 8번 대장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일단 6번 놓고 스페로를 가든 당대걸작을 가든 천하비를 가든 블러싱 바울을 가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페로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레완드라 얘기하는데 안 돼? 내 방송인데? 내가 돈 벌고 하는 방송도 아닌데? 자, 성경만 11경주입니다. 경주 1200m, 12마리 앞인데요. 칠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차민 7경주입니다. 한번 현무 현재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선입권의 정리가 가능한 것들이고 천상메타에서 좋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10번은 차련이 의인이 혼장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면서 보여주네요. 4번을 놓고 현무입니다. 4번 10번 두 마리 앞서고 그대로 베트남파크 서울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거 번개마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따라가는 전기가 가능한 마필이고 승부권이 분명히 공략했기 때문에 실용화 해피보이의 상태가 좋습니다. 이 선입권에 분명히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박태정에서 잘 어울려서 하는 겁니다. 7번의 피보이 그대로 6번 번개마 경주리 1800m 제10경주 로드 투 G1 10경주입니다. 그거만 시끄러운 거면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52초의 감량 혜택도 있고 실험은 야구 스카이 캣도 최근에 경주 걸음이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번 놓고 하나 한대원의 승부왕권이고요. 9번 나 싱그러운 거 3위 개박살이 났죠. 이거는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 4번 무사와 10번 스톤라이커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식으로 뛰어넘어 드립니다. 상막 무사도 지난번에 여력이 그렇게 옥마신차에 낙승을 거두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묻어졌는데 이거 여력까지는 없었습니다. 막 눈에 띌 정도로 오마신은 났지만 거리가 줄고 있었습니다. 최대 해강은 그래요. 무사는 이제 조만간에 부러질 때가 됐고요. 10번 스톰라이커도 여력이 없었죠. 청담파하고 올라올 때 그런 걸 보면 2마신 차이 났는데 부당량 4km 올라갔고 이게 찝찝한 구석이 분명히 있는 경기입니다. 4번, 10번이 굉장히 빠른 선행형 앞쪽에 선행이다 보니까 이게 부러져 버리면 아니 부러진다는 가정하에서 한대거는 승부하는 겁니다.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 무사도 못 믿겠고 10번만 스톰라이커도 못 믿겠으니까 먹을만 하죠. 예. 네.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한대거의 마지막 메인 승부 쳐고요. 4번 자르고 10번 자르고 아 너무 인기만 많이 자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해 또 여러분들이 내 음성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컨디션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좀 더 정리하고 그날 주로가 선행형한테 너무 유리하면 한 마리 살려놓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내가 속이 좁아갖고 참 그쵸? 배포가 없어갖고 어쨌든 승부할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4번이나 뭐 10번 두 마리 뭐 선행형 앞을 대가리 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한대간이 노리고 있는 충무각 가면 따로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 하나만 건져 가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돼요. 한대간의 메인 승부 첫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19일 토요일 경마 한대간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리고요. 3경주, 5경주, 8경주 연하나 358 연하나 358 연하나 8경주가 더버가면서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 5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나 방송이? 일요일 방송은 감축해서 한 10분 만에 찍어볼 수 있도록 일요일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재밌는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